저는 오라동 연미마을이 고향입니다. 메이데이라고 48년 5월 1일 처음으로 불탔던 곳. 우리 집 할아버지가 구장이다 보니까 그 구장집을 중심으로 맨 처음 태우고 마을 전체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그 불탔던 자리입니다. 어릴 때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한테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을이 불타기 전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참 평화스럽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이 불에 타고 그 자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가끔 이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은 대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에는 이렇게 큰 집들이 들어서고 그저 하나의 역사로만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3 당시 어린 소녀이던 그녀는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직접 떠오르는 기억보다 전해 들은 이야기가 더 생생하지만 4월의 따뜻함보다 시린 아픔이 더 큰 건 마찬가지입니다. 강춘희 할머니가 기억하는 4.3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5 식구가 살았었는데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오라리 마을에는 그 똑똑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서북 청년단들의 그 초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집안에 천정을 뜯어서 거기에 숨기기도 하고 마루를 뜯어서 마루에 숨기기도 하면서 그 청년들을 보호하다가 이웃 마을에 사는 순경이 정말 손가락 총에 의해 가지고 할아버지는 아마 참 끌려가신 것 같고 아버지는 집 앞에서 바로 젊은 이들에 의해서 잠깐 조사할 일이 있다고 끌어갔는데 그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본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었대요. 한마디 말도 못 나눠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끌려가셨는데 그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생명이 사라졌는지 완전 행방불명이 되어버리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4.3으로 할아버지,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된 강춘희 할머니. 당시 할아버지는 목포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소식까진 들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나면서 아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버지 역시 지금까지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가족들의 시간은 죽음만큼이나 혹독했습니다. 49년 1월 그 겨울에는 연미마을이 그 다 소각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 어디 산으로 들로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서 10명, 뭐 15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제 어느 굴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해 겨울은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추웠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도 그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어느 굴 속에 있을 때 49년 1월 달에 거기서 아마 동생을 유복자로 해산하셨나 봐요. 근데 아기가 먹을 게 없어서 막 울어가니까 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혹시 산 사람들이든 아랫 사람들이든
이제 자기네가 발각되면 모두가 다 죽게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마을 그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가 어리니까 좋게야 어떤 어머니 애기 대령 빨리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니네가 그렇게 해야 너네도 살고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도 권유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 어린 애기를 데리고 그 눈길을 걸어서 산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외가로 갔고 강춘희 할머니는 그의 할머니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라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 추궁하며 수시로 끌려가 모진 고문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생은 주정공장에 어머니와 함께 끌려갔다가 장애를 입었고 1951년 어린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할머니와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악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입에서 그 애기, 아이고 애기야 울지 말라. 막 그냥 그 헛소리 같이 울지 말라. 혼자 내 등에 돌아지라. 혼자 돌아 좀 걸어가게 빨리 오라. 이런 식으로 그 아기에 대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말을 할 수 있을 동안은 그 아기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할머니였고, 어머니는 일체 사삼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아기에 대한 말이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지막 80 몇 세에 치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오기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하고 둘이만 같이 있었는데 밤만 되면은 막 큰 소리로 외는 거예요. 돌아라. 저 대화수로 돌아라. 나중에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그때 빨리 도망가라. 빨리 어디 가서 숨어라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야 가슴에 품었던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불쌍한 거 하는 말은 그 아기에 대한 그 아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하면서 마지막을 보냈고, 어느덧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춘희 할머니네 가족 묘지엔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하나뿐인 동생 강원희의 묘입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이 모여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해보지만 그래도 그리운 가족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바란 건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행방불명된 가족들의 명예회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생의 4.3 희생자 인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강씨 집안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그리운 가족. 아버지를 만나면은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핏줄인데 한 번쯤은 정말로 이 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가 네 애비다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으셨냐고 정말로 그 말을 하고 싶고, 동생에게는 어디에서든지 너 편안하게 잘 있지, 정말 나가 내 누나야 하고 한마디라도 서로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그런 걸 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강할머니에게도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해 4.3 특별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용인 희생자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 등이 담겼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유족분들의 노심초사가 크셨는데 늦었지만 73년 만에 국가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불인 유족회에서 와주셨지만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에 있어서도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재심 조항과 일괄 직권재심의 근거 조항이 마련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다시 용역 과정이 끝나게 되면 보완 입법이 있어야 하고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는 또 이런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 내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기쁜 마음 모아서 계속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시까지 또 함께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3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크게는 4.3에 대한 어떤 정의 구현으로서 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의 원칙이 잡혔고, 그리고 20여 년간 좀 중단되었던 이 진상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추가 진상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든다면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그 불명예에 갇혀 있었던 이 수용인들에 대한 그 특별 재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런 점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할머니도 특별 재심을 통해 목포 형무소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된 할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군사재판 수용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의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 수용인은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된 수용인은 2,530명.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직권재심 조항에 따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60여 명을 청구한 데 이어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과 유족 의사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정의로 군사의 과정이 맞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또 주변에 있는 알 수 있는 분들에게 탐문을 해서 확인해야겠죠. 가능하면 그 권고한 모든 분들이 그 억울함이 없도록 그 유족들이나 그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도 4.3 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면서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권재심 청구와 개별적으로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까지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 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마음이나 한 구석에는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명예회복 문제. 이제
어느 산에 가서 죽은지도 모르는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드려야 되느냐 문제. 우리 4300님들을 진짜 이제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재심 통해서 그 억울한 그 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진짜 70여 년 만에 그 아픔을 치유하고 올 수 있었다. 진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난해 12월엔 4.3 희생자 보상을 시행하는 특별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제주도와 도의회, 유족회 등이 나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사망과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이 균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4.3 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은 9천만 원, 후유장애인은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수형인의 경우에도 수형 또는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심의 결정 후 한꺼번에 지급되는데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시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도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 등이 청구 가능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엔 4.3 희생자 보상을 위해 1,8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 생존 희생자, 그리고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그 보상 신청 순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 순서에 따른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행정시 단위에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사실 조사된 그 내용을 이제 도청으로 이제 제출하게 되면 이제 도지사가 위원장인 4.3 실무위원회에서 그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각 청구권자별로 보상금 지급액과 보상금 청구권자가 적격한지를 이제 검토를 한 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 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급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을 다시 실무위원회로 통보가 되오면 저희들은 각 청구권자별로 언제까지 지급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각 그 유족분들이나 청구권자에게 알리고, 민법상 상속 그 순위별로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 특례 도입입니다. 4.3 당시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희생됐더라도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3 연구소와 유족회가 78건의 호적 불일치 사례를 확인했는데요. 딸은 할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면서 아버지의 동생이 됐고, 아들은 큰 집이나 작은 집에 맡겨져 조카가 됐습니다. 아예 외갓집에 맡겨져 성을 달리 쓰면서 남남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난 누구 딸로나 한번 대봤으면 우리 아버지 딸로나 한번 대봤어. 그것이 난 소원이다. 우리 아버지는 총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편하네. 유족 스스로 호적을 바로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2번의 소송과 DNA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직접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묘를 개장해 시신에서 DNA를 추출해야 하는데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술 증언이나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너무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이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기본 DNA를 가져와라 하니까 다 대부분 이제 포기했다. 어떻게 또 묘를 이루냐. 특히 또 딸들이 많았어요. 아들들은 어찌됐든 어디 양자를 가던가 뭘 하던가 해서 입적이 된 경우가 많은데 챙길 부모가 안 계신 거죠. 어머니,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희생자다 하면 어머니는 재혼해서 다른 데로 제가 해서 가버리면 아무도 이 집안에서 이 딸을 챙기질 못해요. 그러면 학교 갈 때야 겨우 어느 집 호적에 올려서 학교 다니고, 그건 학교 가는 경우는 그나마 호적에 올리는데 결혼할 때야 올렸다는 분들도 계세요. 학교 못 다녀가지고.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당황스러웠던 그런 사례들도 많았는데,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와 배우자, 자녀 간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그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담겼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혼인신고 특례라든가 뒤틀린 가족관계를 올바로 잡기 위한 그런 부분은 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안부에서 그 용역비 1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아마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별로 유형화를 시키고 그 유형화된 부분에서 그 각 케이스별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되면 올 연말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보안 입법을 추진을 해서, 그래서 우리 뒤틀린 가족관계가 올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앞으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상금 지급에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또 뒤틀린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0여 년 전 4.3 당시 그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남규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신촌리 마을이 고향인 김할머니는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4.3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또렷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끌려가 총살되는 모습과 부모를 모두 잃은 그 아픔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종이로 문을 막아나지 않았을까. 그냥 창호지로 이렇게 그 터진 길로 영행 보난에 길들이 내다보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이 그 철창 호위 받으면 막 그냥 그 눈 누는 데 가고, 난 그때서 울지도 못하게 난 글로 할머니만 쳐다보고 경연하는데 10분도 없이나 총소리가 났다게. 경치 자기 집에 경연 그렇게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나. 난 그래도 동네 사람이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신을 해다가 이제 저 신촌 닭머리엔 한디반에 이제 가만히 쌀에 묻어준 거라면 신기해 경연 하나네지.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잃고 닷새 뒤 어머니까지 총살당한 김남규 할머니는 당시의 충격에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건 4.3 당시 신촌초등학교 선생이던 아버지 김대진이 산으로 도피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가족을 대신 죽이는 대살의 피해인 것입니다. 이후 결국 산에 있던 아버지마저 총살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계속됐는데요. 아버지를 4.3 희생자로 신고했지만 희생자 철회를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장대 간부였다는 이유로 한때 위패봉안소에 있던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 떼어졌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제주 4.3 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와 살인,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제주 4.3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리 성할머니. 하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들 무장대 간부들의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회보에 갔다네 손가락 찔린 거리 찾으면 어떤 우리 아버지 사람을 죽였으냐 뭐 사람을 죽였으냐 무슨 무기를 가진다냐 어떤 게 있으냐 20에 살전 숨진만 다니다가 보나네 산에 폭도가 내불고 결국은 죽어. 우린 아버지가 돌아가셔 왔장해도 모상 못 가고 어머니가 참 돌아가셔 막 와그능에 해도 어린아이들 안 보는 데 못 보게 해보는 어머니 한번 난 지금 제일 원해치는 거 아버지나 어머니 한번 손이라도 죽은 때 잡아박냐 죽어 싶으냐 원여성 걸래 그런 생각하면 막 복동이 나집니다. 그냥 죽어쟁이도 가면 죽여볼까 보된 지서 앞에 있땡이도 예 가면 우리도 총 맞아질까 보된 못 간 거 그 어린 때도 예 형엔 못 가고 예 지금 생각하면 예 걔도 돌아가신 때 한번 손만 만져보고 예 아버지 형 한번 불러만 방예 돌아가시면 아버지 형 부를 시간이 없이 살았다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이 이뤄졌지만 그 안에서 소외돼 지금까지도 4.3의 고통을 겪고 있는 김남규 할머니. 훌륭한 선생님이자 항일운동을 한 아버지 김대진으로 기억하는 할머니의 한결같은 소원은 바로 아버지의 명예 회복뿐입니다. 이제도 그 명예 회복을 안 시키느냐 그것이 막 억울로 향하시게 명예 회복을 안 시키는 나가 그때 경보라 싶죠. 그때 나와 이제도 숨어 그능해 이제도 우리 아버지는 숨어 이제도 땅 밑에서 스물에 다니는 생각하면 나 막 가슴 아프고 억울하대 막 경현 나 그때 막 그때서야 헌서문 울어놨어. 경호단 아버지 산소 앞에 막 엎드전 울은 참 이 어른이 집에 걸린 하도 해 그때 그냥 해천 그게 엎드전 울멍했었다게 해천 엎드전 이제 뭐 폭도니 무슨 이젠 죽여놓은 빨갱이니 무슨 시건이 현에 그런 이름 지어준 것이야.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요. 물론 4.3 희생자로 신고한 전부를 희생자로 인정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4.3 희생자의 범주를 확대하거나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제 희생자라고 부르거든요. 배제 희생자 부분은 늘 지금도 미해결 과제, 지금 해결해야 될 지금 남은 숙제 이렇게 지금 자꾸 제기를 합니다. 빨갱이다 해서 이제는 진짜 국가의 잘못에 의한 희생자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이 되는 과정에 지금도 그러니까 이념의 굴레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부분이 배제희생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화해 상생의 뭐 모델로 가려면 이런 배제되는 희생자는 없어야 하는 거죠. 이 소위 당시 봉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희생자로 지금 선정이 안 된 사례들이 있고, 당시 어쨌거나 봉기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가 정체성에 위배되는 사람들로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위원회 나름의 내부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진상조사라기보다는 그 위원회 결정, 그 기준을 그 결정했던 그 과정에 대한 법리적인 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것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검토와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런 봉기에 그 주도했던 사람들까지도 화합의 차원에서 어쨌거나 4.3의 희생자이거든요. 4.3 희생자에는 군인 경찰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익단체원들까지. 심지어 서청단원들까지도 4.3 때 희생됐으면 신고해서 희생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군경 우익단체, 또 한편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 때문에 한라산의 그 유격대원으로 가담했던 이런 봉기 주도자들에 대한 그런 희생자 선정도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에서 배제된 이들은 여전히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4.3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후유 장애가 불인정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양자 할머니는 지난 2004년 4.3위원회에 후유 장애를 입었다는 내용의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3 당시 돌무더기에 깔려 등이 굽는 요추부 골성 강직 장애를 얻었지만 4.3위원회는 4.3 후유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불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까지도 각종 증빙 자료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재심의 행정소송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4.3 후유장애 불인정자로 남았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인정해줬으면 정말 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 스스로 이거 이제 다 체념했어요. 나 스스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진정 들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더 이상. 이들 역시 4.3의 피해자임에도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소외된 채 4.3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4.3 희생자는 14,000여 명, 그리고 유족은 8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행방불명인이나 후유장애, 수용인으로 신청했어도 불인정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03년)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엔 희생자 수를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희생자로 공식 인정된 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희생자 중에서도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지금 하고 지난해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돼서 그분들도 보상금을 신청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못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추가 신고를 8차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 개정을 위한 그런 건의도 해놨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주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19년 만입니다. 첫 진상조사 보고서엔 당시 피해 규모와 사건의 전개 과정 등 4.3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보고서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수형인 문제나 마을별 피해 상황,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4.3의 진상규명과 완전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03년도에 나온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4.3위원회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한 게 있어요. 마을별 피해 사례, 그다음에 행불자에 대한 피해 사례 좀 자세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 그 진압 계획, 진압 과정에 대한 조사가 좀 미진하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가 미흡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재단에서 6가지 주제를 정했고 그것이 지난달 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됐어요. 그게 6가지 주제가 마을별 피해 사례, 행불자 피해 사례, 제1제주인 피해 사례, 연좌제 피해, 그다음 미국의 역할, 그다음에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의 활동, 요거 6가지를 조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그 미진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도 꼭 해야 해서 이번에 한 게 어쩌면은 지난번에 그 진상조사에 이어 마지막 국가 진상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 진상보고서가 좀 제대로 작성이 돼서 이번에 국회 보고가 하면 국가 진상보고서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4.3이 국가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꼭 완성시켜서 진짜 그 아픔을 국가적인 아픔을 치유하는데 먼 날 후대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역사를 제대로 정립해내는 일이 되겠고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 결정에 이어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지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 제주 4.3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현대사의 비극인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경, 무장대의 자료를 포함해 판결문 수용인 명부, 4.3 진상규명운동, 4.3 특별법 제정,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선언 등 70년 넘게 축적된 기록은 모두 4.3의 유산입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다른 국가에 소장된 자료들도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합니다. 저는 4.3 사건과 관련된 그 당대의 기록물이 커다란 세계적인 키워드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그리고 4.3이 해결 과정은 또 전 세계적으로 소위 이행기 전환기 정의라는 표현을 써요. 예.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해서 이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과거의 독재 체제가 새로운 어떤 민주 사회 정치 체제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4.3도 진상 규명의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기 정의라는 세계적인 그 기준에 맞춰 보았을 때도 이 4.3의 기록물은
큰 세계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지금 잠시 위보되어 있긴 하지만 4.3 기록물을 4.3이 일어났던 당대와 후대 1980년대 이후의 해결 과정에 관련된 기록물을 잘 종합을 해서 유네스코 MOW에 제출한다면 조만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게 실현된다면 4.3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4.3 기록물에 대해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지금까지는 이제 등재 신청서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아마도 문화재청에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그 공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4.3 기록물에 대한 수집, 분류, 목록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증언 채록이라든가 영상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금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 정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더 활발해야 합니다.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온 제주 4.3은 아직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건립된 4.3 평화기념관은 그를 새기지 못한 백비가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2003년 정부의 첫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단어인 사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4.3으로 인한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뭔가 계속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은 이거는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나 그 후대의 그 사람들을 위한 교훈적인 자료로 4.3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교육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은 가운데 소위 말하는 4.3의 이름을 정하는 소위 정명 작업도 완수되리라고 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확립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4.3 특별법은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만큼 희생자와 유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완전한 해결의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담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3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만약에 이제 완전한 해결이라고 본다면 그 투 트랙 한쪽은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을 이제 그 확인하고 조사하고 발굴하는 이런 어떤 그 작업들이 이제 한 축으로는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발굴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 방안들을 만들게 되면 행정, 법률, 정치 이런 부분들의 또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해내고 찾아나가는 한 트랙, 그 다음에 이거를 법제화하고 정치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이 또 다른 트랙, 이 투 트랙이 같이 병진해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4.3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 제주 4.3을 겪은 고난과 역경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포용적 자세로 끌어안아 극복해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주 4.3을 앞으로도 우리는 통합과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는 약간 아직은 아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거를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보상을 포함해서 4.3 해결 과정 자체가 우리 도민사회의 새로운 갈등이나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요. 그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과거사 해결에서 제주 4.3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온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과거사의 어떤 해결의 모범적인 어떤 그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냐는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 가야 되는데, 이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조만간 1, 2년 내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좀 더 실천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오고, 일종의 이제 4.3에 기반한 어떤 그 평화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영무원. 이곳에는 세 개의 추모비가 한데 모셔져 있는데요. 바로 항일운동가와 한국전쟁 참전 전몰자, 그리고 4.3 희생자입니다. 모두 희생자이기에 모두 용서한다는 뜻으로 위령비가 세워지면서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위령비 뒷면 비문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혹독한 역사를 거치면서 터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를 일구어낸 제주 4.3. 제주엔 어두운 날 있으면 밝은 날도 있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주 4.3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4.3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춘희 할머니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4.3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그런 희미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고 바르게 이 4.3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떳떳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 조상들이 아팠던 그 역사가 아닌 정말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오는 그런 4.3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참 좋겠다.